자, 이번엔 쿼리를 생성해서 MySQL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라는 쿼리문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table name 하고요. 입력해야 될 컬럼, 그 다음에 입력할 값들을 정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ID, 패스워드, 어드레스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저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선정을 해놨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joindb예요. 그러면 여기서 쿼리를 생성한다. 이거 간단합니다. 쿼리를 그냥 저 스트링으로 생성을 하면 돼요. 여기 스트링 insert 그죠? insert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는데 굳이 대문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into table name joindb 그리고 괄호를 한 다음에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컬럼 이름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id 입력할 거고요. pw 입력할 거고 address 입력할 거고 major 여기 틀렸다 수정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major 그래서 수정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apply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pply 눌러서 오케이 체크된 거 확인하고 close. 자, 메이저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이런 입력을 5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 5개의 컬럼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이 value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value. 자, value 한 다음에 또 괄호 한 다음에 그 속에 결국 이 5개가 value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스트링이 돼요. 스트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스트링이 아니고 변수잖아요. 그러면 student id라는 값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student id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따옴표를 닫아주시고 플러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스트링이고 얘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연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 해주시고 컴마도 다운편에 들어가겠죠. 플러스 또 플러스 그 다음에 컴마 플러스 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쿼리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 1, 1, 1, 1 혹은 이 숫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스트링 그러니까 요 패스워드는 어드레스는 스트링이고 나머지는 int네요. 그러면은 int string string int 이런 식으로 요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console.log 쿼리를 한번 이 밑에다가 띄워볼 수가 있겠죠. 쿼리문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그냥 입력해주면 됩니다. await connection query 한 다음에 쿼리. 네, 이 쿼리라는 변수보다 insert query라고 우리 이름을 바꿉시다. 변수 이름이랑 함수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네, 여기 let 해줘야겠죠. 변수 생성하는 거니까 이 변수를 생성해서 그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그리고 그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이게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이면 릴리즈하고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리스타트 서버를 리스타트 해줍시다. pm2 restart 해주고요. 자, 여기 값을 student id 1, 2, 3, 4 적어주고 패스워드 적어주고 address, major, 관심 분야 join을 누르면 네, 성공적으로 저장됐습니다는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실제 MySQL에 들어갔는지 보고 싶은 거죠. pm2 log를 쳐보면 에러가 떴대요. ABC가 field list, in field list, unknown column. 네, 우연히 본의 아니게 요 에러를 띄워봤네요. 그죠? 자, 이번에 성공해봅시다. 성공하면은 여기 성공했다는 메시지도 한번 띄워보죠. console.log 해서 successfully saved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 마침 이것도 나왔죠. console log에서 query, insert query 이게 이제 완성된 쿼리 문입니다. insert into value가 틀렸어요. value s가 붙어야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
value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1, 2, 3, 4, 1, ABC, 그 다음에 1, 3. 그죠? 여기 1, 2, 3, 4고요. 패스워드 1, 어드레스는 ABC, 그 다음 메이저는 1번 항목, interest는 3번 항목이었어요. 그죠? 3번, 보스 3번 항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 입력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pw 안에다가 패스워드 괄호 열고, 여기서 괄호 닫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pm2 restart. 그래서 join을 눌러보면, pm2 로그를 쳐보면, values 뭐가 틀렸나? ABC가 계속 틀렸다고 하네요. 문자잖아요. 문자기 때문에 컴마를 해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패스워드도 점 하나 더 찍어주고요. 여기도 점 하나 더 찍어주고, 어드레스도 점 하나 더 찍어주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큰 괄호로 써야겠다. 큰 괄호, 큰 괄호, 작은 괄호가 여기 이제 섞여서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주고 join도 누른 다음에 successfully saved. 그죠? save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ABC가 아까 틀렸다고 했는데 ABC는 따옴표 안에 넣어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자형 컬럼이거든요. PW도 마찬가지예요. PW에 있는 요 1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문자형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자형인 거고, 문자형이기 때문에 여기 따옴표 해준 거고요. ABC도 따옴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 2, 3, 4는 숫자형이고, 근데 다 문자형으로 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그럼 문자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아이디도 우리 학번 같은 경우는 숫자지만, 이게 진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몇 글자까지 있죠. 아이디는 뭐 16글자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apply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student ID 쪽은 따옴표가 이렇게 줘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요 밑에 1, 2, 3, 4도 따옴표가 들어가서 저장이 되겠죠. 여기 successful 했으니까 제대로 값이 들어와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네, 1, 2, 3, 4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거 패스워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호화돼서 들어왔고, 어드레스 들어왔고요, 메이저 들어왔고, 인트레스트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디는 현재 숫자형으로 처음에는 지금 집어넣었는데 방금 문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디는 PK예요. 고유값이 있는 거죠. 똑같은 아이디가 저장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리스타트 한번 해주고요. 로그 띄워놓고 여기서 똑같은 아이디 가지고 조인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primary인데 1, 2, 3, 4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로 해서 조인을 하면은 successful saved 됐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 안에 쿼리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끝이 났어요.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 속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뭔가 더 다양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빠졌구나. 거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return 해가지고 true냐 false냐를 리턴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esult가 true 또는 false 값이 왔겠죠. 플래그가 0 또는 1이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인터페이스 EJS에서 플래그가 1이면 성공적으로 저장됐습니다. 뜨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저장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1, 2, 3, 4, 5라고 해서 누르면 새로 고침해야 돼요. 지금 프론트엔드를 바꿨죠. EJS 파일 여기 새로 고침 해주고요. 자, 1, 2, 3, 4 넣어볼게요. 넣으면 저장이 실패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저장됐으면 떴다. 왜 그럴까? 여기 result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한번 출력해보죠.
console.log 해서 results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고요. 왜냐면 리저트 안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은 플래그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플래그 1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은 return false를 했단 말이죠. 그 false 값이 여기 result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result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리스타트 하고요. 로그 띄워놓고 조인 누르면 프라이머리 에러가 뜨면서 자, 왜 문제가 떴냐면요. 이 save data라고 함수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가 리저트에 들어오기 전에 이 밑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wait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펑션 앞에다가 async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sync await 한번 해보죠. 요거 해주고 조인 하면요 false라고 떴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 속에 false로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는 0이겠죠. 그럼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async awai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여기 MySQL 요 세 줄,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정보를 집어넣었고요. 그걸 가지고 커넥션을 만들고 그리고 포스트 메서드 이쪽에서는 새로운 함수를 불러옵니다. await로 불러오야 되기 때문에 async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결과를 받아와서 이 JSON을 통해서 리턴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 건드렸죠. 자, 그리고 이 부분 간단하게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잘 모르시겠으면 화살표 함수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왜냐면 이게 정형적인 문법이고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용 여기만 바꾸면 돼요. 사실 쿼리 생성 여기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값 받아와서 이거는 함수 이름이죠. 저 위에서 정의한 함수 이름으로 변수 받아와서 커넥션이 됐냐 안 됐냐라는 그 결과를 반영한 이 커넥션이라는 거기에서 트랜잭션 시작하고요. 쿼리 만들어서 쿼리 집어넣고 커밋을 한 다음에 릴리즈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저장했고 true를 반환해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틀렸으면 여기서 커넥션을 롤백하고 릴리즈 해버리고요. 커넥션 끊어버리고 틀렸습니다라고 콘솔에 남긴 다음에 false를 반환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고 커넥션 자체가 되지 않았으면 커넥션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false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결과로서 true든 false든 그 결과가 true면 플래그는 1로 하고 false면 플래그를 0으로 해가지고 그걸 플래그를 저쪽으로 보내죠. 프론트엔드로. 그 프론트엔드에서 플래그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저장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다 갖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라고 여기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쳐서 저장하면 저장됐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 테이블 얘를 실행시켜 보면 둘, 세 개, 지금까지 3개가 들어왔습니다. 암호로 저장이 됐고 주소가 내가 선택한 값들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쭉 모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아놓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화면 가운데 프론트엔드에다가 띄워보는 그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이라고 하면 내가 게시판 제목을 적고 글쓰기, 게시판 내용, 파일 저장 해서 조인을 누르면 여기다가 쭉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특정 게시판의 번호를 누르면 그 게시판의 번호가 아이디 값이 3000번째 게시판이다. 히스넷 보면 몇 번 게시물을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 게시물이 이제 아이디가인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아이디에 있는 게시물을 뽑아가지고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